자, 우리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경제학 합격 기자비 짱 박사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많이 사랑해주시는 바로 그 시리즈 원샷 1, 2, 3 경제학 핵심 이론 몇 분이 마무리. 오늘도 핵심만 쏙쏙 뽑아서 정리해드릴게요. 버스나 지하철에서 또 잠들기 전에 편안하게 들으면서 오늘 주제 사회 후생 함수를 완벽하게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어 보자고요. 경제학 진짜 하다 보면 좀 막막하고 그렇죠? 괜찮습니다. 저 짱 박사만 믿고 따라오시면 돼요.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오늘 배울 사회 후생함수는요. 시험에 정말 단골로 출제되는 아주 중요한 개념이거든요. 제가 아주 명쾌하게 머리에 쏙쏙 들어오게 정리해 드릴 테니까 걱정은 붙들어 매시고 출발해 봅시다. 좋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같이 달려갈 길을 한번 볼까요? 우선 사회 후생 함수가 도대체 뭔지 그 개념부터 확실히 잡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유형, 공리주의, 곱셈형, 롤즈주의 함수를 하나씩 격파할 겁니다. 마지막엔 시험장에 그대로 가져갈 수 있도록 완벽하게 총정리까지 해드릴게요. 자, 첫 번째 관문입니다. 도대체 사회후생함수가 뭘까요? 이게 뭐냐면요. 아주 간단하게 말해서 우리 사회 전체의 성적표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쉬워요. 우리 사회가 얼마나 공평한지, 또 구성원들이 전반적으로 얼마나 행복한지를 평가하는 기준 또는 측정 도구라고 할 수 있죠. 자, 교과서를 딱 펴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사회 구성원들의 효용 수준에 대한 사회 전체의 선호 체계를 나타내는 함수. 말 너무 어렵죠? 이걸 좀 쉽게 풀어볼게요. 그냥 사회에 A라는 사람도 있고 B라는 사람도 있잖아요. 이 사람들 각각의 행복, 즉 효용을 어떻게 잘 버무려서 우리 사회 전체의 행복지수를 만들까 하는 그 방법에 대한 규칙 또는 약속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그래서 모든 사회후생함수는 바로 이 기본식에서 출발해요. 여기서 SW는 Social Welfare, 즉 사회 전체의 후생이고요. UA, UB는 각각 개인 A와 B의 효용, 즉 행복 수준을 말합니다. 자, 여기서 핵심은 바로 이 F예요, F. 함수를 나타내는 이 F라는 약속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서 효율성을 중시할 건지 아니면 공평성을 더 중요하게 볼 건지 사회를 바라보는 철학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지금부터 그 다양한 철학들을 만나러 가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주자입니다. 바로 벤담의 공리주의 함수인데요. 핵심 아이디어는 정말 단순하고 또 강력해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들어보셨죠? 말 그대로입니다. 그냥 사회 구성원들의 행복을 하나하나 다 더해서 그 합계가 가장 큰 상태가 우리 사회의 가장 좋은 상태라고 보는 거예요. 아주 심플하죠? 보세요. 수식이 정말 간단 명료하죠. 사회후생 CW는 그냥 A의 효용 UA랑 B의 효용 UB를 더하면 끝이에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이 사회는 부자인 A에게 행복 1을 더해주나 가난한 B에게 행복 1을 더해주나 똑같이 취급한다는 거예요. 누가 더 행복해지는지는 관심 없고 오로지 사회 전체 행복의 총량만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죠. 자, 이걸 그래프로 옮기면 바로 이 그림이 나옵니다. 사회 무차별 곡선, 줄여서 SIC라고 부르는데요. 이게 기울기가 -1인 직선으로 쫙 그려지죠.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A의 행복이 1 줄어드는 대신 B의 행복이 정확히 1 늘어나면 사회 전체적으로는 아무 차이가 없다. 즉, 쌤쌤이다 라고 본다는 겁니다. A와 B의 효용이 1대1로 완벽하게 대체될 수 있다는 뜻이죠. 왜? 오직 총합만 중요하니까요. 근데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아니, 총합만 중요한가? 좀 골고루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 않아? 바로 그 공평성에 대한 고민을 담은 게 두 번째, 내시의 곱셈형 함수입니다. 이름에서 느낌이 오죠? 이번엔 더하는 게 아니라 곱합니다. 이게 어떤 엄청난 차이를 만드는지 한번 보시죠. 수식을 딱 보니까 이제 더하기가 아니라 곱하기죠.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이건 공리주의보다 공평한 분배를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신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B의 효용이 빵점, 즉 0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A가 아무리 행복해도 곱셈 결과는 그냥 0이 되어버리죠. 즉, 한 명이라도 불행하면 사회 전체가 불행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보면요. 우리가 아주 익숙하게 보던 그 모양, 바로 원점에 대해서 볼록한 곡선이 나오는 거예요.
이 볼록하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사회가 극단적인 상태, 그러니까 한 명은 엄청 행복하고 다른 한 명은 엄청 불행한 상태보다는 두 사람의 행복 수준이 비슷한, 좀 더 균등한 상태를 더 선호한다는 걸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주자입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급진적이고 또 가장 파격적인 아이디어예요. 바로 롤즈의 사회후생 함수입니다. 이 함수의 철학은 한 문장으로 요약돼요. 한 사회의 후생 수준은 그 사회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의 후생 수준과 같다. 즉,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 혜택을 줘야 한다는 아주 강력한 원칙이죠. 수식을 보니까 어때요? 미니멈 함수를 쓰죠. 이건 사회 전체의 후생이 A랑 B 둘 중에서 효용이 더 작은 사람을 기준으로 결정된다는 거예요. 와,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예를 들어 B가 더 불행하다고 해봐요. 그럼 A가 아무리 더 행복해져도 B의 행복이 그대로면 사회 전체의 후생은 단 1도 증가하지 않는다고 보는 겁니다. 오직 가장 불행한 사람의 삶이 나아져야만 사회가 발전한다고 보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걸 그래프로 그리면 정말 특이한 모양이 나와요. 바로 이런 L자 형태입니다. 이 그래프에서 사회 후생 수준을 높이는, 즉, 더 바깥쪽의 무차별 곡선으로 가는 유일한 방법은 뭘까요? 바로 L자에 꺾인 꼭지점을 오른쪽 위로 이동시키는 것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결국 효용이 낮은 사람의 수준을 끌어올려주지 않으면 사회 전체는 단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는 걸 보여주는 아주 강렬한 그림이죠. 와, 여러분 정말 대단합니다. 이 어려운 개념들을 다 따라오셨어요. 이제 이걸 시험장까지 안전하게 가져갈 수 있도록 제가 완벽하게 압축 정리해 드릴게요. 이 표 하나면 게임 끝입니다. 자, 바로 이 표입니다. 이게 오늘 내용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왼쪽부터 하나씩 볼까요? 공리주의는 총합만 보니까 수식은 더하기, 그래프는 직선. 곱셈형은 공평성을 고려하니까 수식은 곱하기, 그래프는 볼록한 곡선. 롤즈주의는 오직 가장 불행한 사람만 보니까 수식은 최소값 함수, 그래프는 L자 모형. 이 수식, 핵심 사상, 그래프 모양 이 세 가지를 짝짓는 게 시험 문제의 핵심이에요. 이 슬라이드는 그냥 통째로 머릿속에 저장해 두세요.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사회후생 함수에 대한 모든 걸 한번 쫙 정리해 봤습니다. 어떠셨나요? 여러분, 경제학 공부하는 거 솔직히 외롭고 힘들죠? 저도 다 압니다. 알아요. 복잡한 수식, 알쏭달쏭한 그래프랑 씨름하다 보면 지칠 때도 많을 거예요. 하지만 오늘 이렇게 하나씩 정복해 나가는 여러분의 노력이 쌓이면 반드시 합격이라는 결실을 맺을 겁니다. 여러분은 절대 혼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부하다가 이거 뭐였지? 하고 막히거나 오늘 배운 내용 중에 궁금한 게 생기면요. 절대 혼자 끙끙 앓지 마세요. 시간 낭비입니다. 그럴 땐 어디로? 그렇죠. 바로 네이버 카페 짱박사 경제학 스터디로 오시면 됩니다. 거기엔 저도 있고 또 우리 실력 좋고 친절한 조교님들도 계시고 무엇보다 같은 꿈을 꾸는 많은 동료 수험생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어요. 주저하지 말고 언제든지 찾아오세요. 오늘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이렇게 집중해서 함께 공부해줘서 고마워요.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내용으로 또 만나요. 여러분의 합격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화이팅!